쌍둥이 중 하나가 30년 동안 남의 집에서 자랐고 그걸 꾸민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드림그룹 대표직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금고는 이미 열렸고 서류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오복길이 죽던 그날 밤, 그 도로에는 분명히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설계된 일이었습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드라마에서 거실 하나가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거실 안에 있던 사람들 하나하나 다 무너졌어요. 아니, 정확하게는 무너지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여전히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고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오늘 저는 드라마 첫 번째 남자의 핵심을 샅샅이 파고들 겁니다. 출생의 비밀, 쌍둥이 바꿔치기, 오복길 사고의 진실, 금고 안서류의 정체, 그리고 강준호가 앞으로 어디에 서게 될 것인지까지. 이 드라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30년 전부터 누군가에 의해 치밀하게 설계된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리뷰를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그냥 흘려봤던 장면 하나가 완전히 다르게 읽히기 시작할 겁니다. 그 장면이 어떤 건지 오늘 리뷰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한치도 빠짐없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드라마, 인물 관계가 여러 겹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누가 누구인지 따라가기 버겁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격적인 분석 전에 지금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부터 한 명씩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알고 보면 장면 하나하나가 완전히 다르게 읽힙니다. 절대 건너뛰지 마세요. 드림그룹 대표직을 유지하며 수십 년 동안 비밀을 감춰온 인물입니다. 30년 전 정숙희의 아이를 빼앗은 사람이고 그 사실을 지금까지 철저하게 숨겨왔어요. 겉으로는 냉정하고 완벽한 기업인처럼 보이지만 이면에는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덮기 위해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켜온 사람이에요. 이 드라마에서 최화영은 단순한 악당이 아닙니다. 단순히 나쁜 일을 해온 사람이라기보다는 30년 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을 잘못했고 그 선택을 덮기 위해 또 다른 선택을 했고 그게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지금의 최화영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드라마가 최화영을 단순히 응징하는 데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화영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30년 전 이야기가 얼마나 복잡하게 풀릴 것인지가 앞으로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축이 될 겁니다. 금고 속 서류, 오복길 사고, 이강혁과의 공모, 강남봉과의 내연 관계. 지금 이 이야기의 모든 실이 최화영 한 사람에게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화영의 위에 있는 사람이자 드림그룹의 실질적인 권력자입니다. 오랫동안 최화영을 곁에 두고 묵인해왔지만 이번에 모든 진실이 폭발하면서 처음으로 최화영을 향해 칼을 뽑았습니다. 오늘부터 대표직에서 손 떼라. 이 선언 하나가 드림그룹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경호팀까지 불렀고 이강혁도 함께 묶었습니다. 협상의 여지를 처음부터 차단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짚고 싶어요. 마대창이 최화영을 잘라내는 게 정의로운 행동처럼 보이지만 마대창도 마냥 깨끗한 사람이냐 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드림그룹 30년 역사를 함께 만들어온 사람이에요. 최화영이 저지른 일들이 자기 모르게 일어났다고 해도 그 기업 안에 마대창이 묻혀놓은 비밀이 없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최화영이 빼돌린 서류 중에 마대창을 향한 역공 재료도 포함돼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이 드라마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오래 기다린 사람입니다. 아니, 기다렸다는 표현도 부족해요. 버텨왔다는 게 맞을 거예요. 한 아이는 곁에 있었지만 진짜 이름으로 부를 수 없었고 나머지 아이는 빼앗겨 어딘가에서 남의 아이로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시간이 30년입니다. 기억이 조각조각 돌아오고 있어요. 분명하게. 그리고 이제 그 기억이 완성되는 순간 최화영에게는 가장 강력한 증인이 등장하는 셈입니다. 정숙희가 마대창 앞에서 그날의 진실을 말하는 장면이 오면 이 드라마의 모든 퍼즐이 한 번에 맞춰질 거예요. 정숙희와 마대창의 친딸이지만 자신의 진짜 정체를 오랫동안 몰랐습니다. 최화영의 손에서 자라면서도 뭔가 다르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껴왔어요. 설명할 수 없는 어색함, 최화영과의 거리감, 낯선 곳에서 느끼는 이상한 친숙함. 그 모든 게 이제 이유가 생겼습니다.
이제 쌍둥이의 진실이 드러난 이상 마설리는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채화영이 만들어 놓은 나와 진짜 나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예요. 30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거짓이었다 해도 그 시간 동안 쌓인 감정까지 거짓은 아닐 수 있어요. 마설린이 채화영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게 마설린 감정선의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마설린의 쌍둥이 자매이자 정숙희가 곁에 두었던 아이. 진짜 이름으로 불리지 못한 채 자랐지만 오장미 본인은 자신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강백호와 함께 하이패스 기록을 추적하면서 아버지 오복길 사고의 진실에 한 발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오장미는 감정의 중심이에요. 아버지를 잃었고 진짜 이름으로 불리지 못했고 이제 아버지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까지 알게 됐어요. 가장 많이 잃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강하게 진실을 원합니다. 오장미가 채화영을 마주하는 순간이 오면 그건 법정이 아니라 눈빛으로 결판이 날 겁니다. 이 드라마에서 제가 가장 주목하는 캐릭터입니다. 채화영이 낳은 아들이지만 자신이 버려진 아이였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강남봉의 불륜이 드러났고 채화영과의 관계도 완전히 잘렸으며 드림그룹 안에서의 자리도 흔들립니다.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울지도 않아요. 그냥 조용히 정확하게 묻습니다. 그 조용함이 이 드라마에서 강준호 캐릭터가 가진 진짜 무게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가장 두려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잃을 게 없으니까요. 강준호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게 이 드라마 전체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될 겁니다. 오장미 곁에서 진실을 추적하는 인물입니다. 하이패스 기록을 꺼내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오복길 사고가 우연이 아니라는 걸 확신하고 있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강백호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에요. 그가 어디까지 파고들 수 있느냐가 채화영의 몰락 속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강백호가 오장미 곁에 있는 이유가 단순히 수사 목적만은 아닌 것 같죠. 두 사람 사이의 감정선도 앞으로 이 드라마의 또 다른 축이 될 거예요. 이미 세상을 떠난 인물이지만 이 드라마의 모든 진실은 오복길 사고로부터 출발합니다. 그가 왜 그날 밤 태안으로 갔는지, 누가 그를 불렀는지. 블랙박스는 지워졌고 카드 기록은 너무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오복길이 단순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 이 드라마가 처음부터 깔아둔 전제입니다. 그리고 오복길이 왜 제거되어야 했는지가 밝혀지는 순간 채화영이 저지른 일들의 전모가 비로소 완성됩니다. 채화영의 공모자이자 이 드라마에서 채화영 다음으로 위험한 사람. 채화영 혼자 30년을 버텨온 게 아니에요. 이강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마대창이 채화영과 이강혁을 함께 묶어서 제거하려는 것도 그 때문이에요. 이강혁이 채화영을 끝까지 보호할 것이냐, 아니면 자기 살기 위해 채화영을 버릴 것이냐. 그 선택이 이 드라마 중반부의 핵심 긴장이 됩니다. 이강혁이 알고 있는 진실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먼저 드러나야 이강혁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도 보일 거예요. 강준호의 입양 아버지이자 채화영과의 내연 관계가 드러난 인물. 단순한 불륜 상대인 줄 알았는데 이 두 사람이 단순히 그런 관계인지가 아직 불분명합니다. 채화영과 강남봉이 함께 공유한 또 다른 비밀이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강남봉 자신도 30년 전 그날의 사건에 어떤 방식으로든 연루돼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채화영의 마지막 카드 한 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양금순이 뛰어들어오며 외쳤을 때 거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동시에 위층으로 향했습니다. 금고. 그 단어 하나가 공기를 바꿔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채화영이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단순한 반응이 아닙니다. 채화영이 그 금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그리고 그게 자기한테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온 반응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저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뭔가를 숨긴 사람만이 그 숨긴 것이 드러날 것 같을 때 저런 표정을 짓습니다. 오태평과 강백호가 위층으로 올라갔을 때 발견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금고 안 여러 칸이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챙겨나간 흔적이 역력했어요. 선반에는 뭔가가 있었던 흔적이 남아있고 그게 최근에 사라졌다는 게 눈에 보였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최화영이 이미 오늘 사태를 예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예감이 아니라 확신이었을 거예요. 뭔가가 터질 걸 알고 있었고 미리 손을 써뒀던 거예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최화영은 지금 벌어지는 일이 완전히 갑작스럽지 않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최화영은 언제부터 이걸 예상하고 있었을까요? 오장미와 강백호가 오복길 사건을 파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일 수도 있고, 마설린이 자신의 출생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는 걸 눈치챈 순간부터일 수도 있어요. 최화영은 이 모든 흐름을 보면서 조용히 퇴로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완전히 비우려다 실패한 겁니다. 급하게 챙기다 보니 하나를 놓쳤어요. 그리고 그 봉투를 강백호가 열었을 때 표정이 굳었습니다. 완전히 굳었어요. 이 드라마에서 강백호가 표정을 굳히는 건 단순한 연출이 아닙니다. 예사롭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는 신호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강백호 같은 사람이 표정을 굳힐 정도라면 그건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 드림그룹과 관련된 자금 기록일 수도 있고 오복길 사건과 연결된 뭔가일 수도 있어요. 혹은 마설린 출생과 관련된 30년 전 서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든 그게 수면 위로 올라오는 순간 최화영의 마지막 방어선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서류가 법정에 제출되는 날, 이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요. 이게 이번 회차에서 가장 중요한 소품입니다. 30년 전 사진이에요. 카메라가 그걸 보여줬을 때 잠깐 멈췄고 그 멈춤이 의미심장했어요. 이 사진이 30년 전 마설린을 빼앗아가던 그날과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화영 본인인지 이강혁인지 어쩌면 강남봉까지 찍힌 사진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진이 법정 증거로 올라오는 순간 최화영을 향한 모든 공격이 민사가 아닌 형사로 전환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할 건 이겁니다. 최화영이 금고에서 미리 빼돌린 서류들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는 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최화영에게 아직 무기가 있다는 것. 둘째, 최화영이 이미 다음 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 최화영은 무너지는 척 연기했지만 그게 전부일 리 없어요. 궁지에 몰린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 이 드라마는 그걸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드라마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등골이 서늘해졌을 거예요. 강백호가 하이패스 기록을 꺼냈을 때 오장미 입술이 떨렸어요. 그게 단순한 교통 기록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자, 정리해드릴게요. 차량 운행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고속도로 통행료 기록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오복길 사고 직후 시간대와 정확히 겹쳐서요.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차량 운행 기록이 없다는 건 기록을 지웠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지운 거예요. 실수로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블랙박스도 지워졌습니다. 카드 기록도 비정상적으로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너무 완벽하게 지우려다가 딱 하나를 놓친 겁니다. 하이패스 기록 하나를. 이 하나가 이 드라마 전체를 뒤집을 수 있어요. 이제 정황이 이렇게 모입니다. 오복길은 그날 밤 태안 방향으로 불려나갔습니다. 자발적으로 갈 이유가 없는 시간에, 이유가 없는 장소로요. 누군가가 불렀다는 뜻이에요. 최화영이 직접이든 이강혁을 통해서든. 그리고 사고가 났고 오복길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강백호가 이 대목에서 조용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우리 아빠여야 했을까? 이 질문이 이 드라마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복길은 왜 제거되어야 했을까요? 오장미 아버지라는 것만으로는 이유가 되지 않아요. 단순한 목격자라면 이렇게까지 공들여 지울 필요가 없어요. 지우는 과정에서 블랙박스를 포맷하고 카드 기록을 정리하고 차량 운행 기록까지 삭제했다는 건 그게 그냥 귀찮은 존재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없애야 하는 존재였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복길이 알고 있었던 건 무엇일까요? 오복길은 드림그룹과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이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30년 전 마설린을 빼앗아가던 그날의 목격자였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최화영이 이강혁과 공모에 저지른 어떤 일의 증인이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최화영이 저지른 일들의 전 과정을 알고 있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랬다면 최화영 입장에서 오복길은 언젠가는 반드시 처리해야 할 이름이었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위험해지는 사람이었을 테니까요. 이 부분이 법정에서 밝혀지는 순간
최화영 사건은 기업 비리나 민사 분쟁을 훌쩍 넘어서 살인 공모 혐의로 연결됩니다. 그건 최화영이 어떤 카드로도 막을 수 없는 수준이에요. 오복기를 태안으로 부른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지는 그 순간 이 드라마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위해 강백호가 지금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파고들고 있어요. 이제 이 드라마에서 감정적으로 가장 폭발적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쌍둥이의 진실. 오장미와 마설린이 쌍둥이라는 것. 그리고 마설린이 30년 전 최화영 손에 의해 정숙희에게서 빼앗겨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왔다는 것. 이게 거실에서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먼저 마대창의 반응부터 봅시다. 그동안 최화영을 묵인하고 심지어 보호해왔던 마대창이 이번엔 경호팀까지 불러 최화영과 이강혁 둘 다를 제압했습니다. 오늘부터 대표직에서 손 떼라. 이 말 한마디. 드림그룹 전체가 흔들렸어요. 마대창이 직접 이 말을 꺼냈다는 건 협상이 아니라 선고라는 겁니다. 협박이나 경고가 아니에요.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강혁을 함께 묶었다는 건 공모관계를 이미 파악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마대창을 너무 쉽게 편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대창도 드림그룹 30년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온 사람이에요. 오늘 최화영을 잘라낸다고 해서 마대창이 깨끗해지는 건 아닙니다. 최화영이 빼돌린 서류 중에 마대창을 향한 역공 재료가 없다는 보장이 없어요. 앞으로 마대창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이 싸움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설린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마설린은 이번에 처음으로 자기 뿌리를 알게 됐습니다. 최화영이 만들어준 나가 아닌 진짜 나를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그 충격이 어느 정도였을지는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알던 내 삶이 전부 다른 사람의 설계 위에 올라가 있었다는 것. 내 이름, 내 어머니, 내 가족이 모두 누군가의 결정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는 것. 그걸 30살이 넘어서 처음으로 알게 됐을 때의 감각이 어떤 건지. 이 드라마가 마설린을 통해 그걸 조용하게, 그러나 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장미와 차에 탔을 때 마설린이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한테 가자. 그 엄마가 최화영이 아니라 정숙희라는 걸 모두가 알았을 때 그 장면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이 한 문장이 이 드라마에서 쌍둥이 이야기의 감정적 정점이에요. 설명이 없어요. 변명도 없고 눈물도 없습니다. 그냥 이제 엄마한테 가자. 이 말이 30년의 시간을 한 번에 담고 있습니다. 최화영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 아니에요. 진짜 엄마에게로 돌아가겠다는 선택이에요. 그 선택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마설린이 그 말을 어떤 표정으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정숙희는 이 두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을 30년 동안 버텨왔어요. 한 아이는 곁에 있었지만 진짜 이름으로 부를 수가 없었고 다른 아이는 빼앗겨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기억도 조각조각 돌아오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두 딸이 함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장면은 말 한마디 없어도 됩니다. 아무것도 설명 안 해도 되는 순간. 오히려 그래서 더 오래, 더 강하게 남을 거예요. 이번 회차에서 저를 가장 오래 멈추게 한 장면이 있습니다. 강준호였어요.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정확하게 최화영을 향해 물었습니다. 저는 죽지 않기 위해 버린 짐이었어요? 아니면 나중에 꺼내려고 숨겨둔 보험이었어요? 이 대사. 이 드라마에서 나온 어떤 폭로보다, 어떤 반전보다 더 오래 마음에 남는 문장이에요. 최화영의 어떤 변명보다, 마대창의 어떤 선언보다 이 조용한 질문 하나가 거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짐이었느냐, 보험이었느냐.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얼마나 잔인한지 아시나요? 둘 다 사람으로 본 게 아니에요. 둘 다 강준호를 수단으로 본 거잖아요. 강준호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었어요. 강준호는 지금 자기를 구성하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화영이 친어머니였지만 자신을 버렸다는 것. 자신을 키워준 강남봉이 최화영과 내연 관계였다는 것. 드림그룹 안에서 쌓아온 자리도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것. 강준호를 구성하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졌는데 이 사람은 소리 하나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 드라마에서 강준호 캐릭터가 가진 진짜 무게감이에요. 그리고 강준호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저를 키워준 엄마의 아들입니다. 혈연을 끊어낸 거예요. 최화영을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이건 분노의 말이 아니에요. 결론의 말이에요. 강준호가 이미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강준호에게 얼마나 외로운 결정인지를 이 드라마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양 가정으로 돌아가기에는 아버지 강남봉의 불륜이 드러났습니다. 최화영과의 관계는 완전히 잘렸습니다. 드림그룹 안에서의 위치도 불안합니다. 강준호는 지금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준호의 앞으로가 이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서사가 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은 가장 순수하고 가장 위험합니다. 잃을 게 없으니까요. 앞으로 강준호가 마설린과 남매로 만나는 순간이 반드시 나올 거예요. 피로 연결됐지만 서로를 몰랐던 두 사람. 같이 자라지 못했고 서로의 존재조차 몰랐던 두 사람이 처음으로 남매로 마주하는 장면. 이게 이 드라마 전체에서 가장 감정 밀도가 높은 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장면이 기대되는 동시에 벌써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회차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최화영, 이제 끝났구나. 아닙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최화영이 거실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게 최화영의 진짜 감정인지 아니면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인지 이 드라마를 오래 봐온 시청자라면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최화영은 30년 동안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 30년 동안 익힌 기술이 위기의 순간에 가장 강하게 작동합니다.